Kyle Walker, rapid. Erling Haaland, Kevin De Bruyne. I'm just picking a City player. Me because I'm quick. Me, I'm sexy and I know it. Heung-min Son. 최고의 하체, 몸통, 머리를 선정한 선수들의 기준에는 개인의 취향이 담겨 있습니다. Pick Mohamed Salah. Body I'll pick myself. 누구보다 강한 하체를 가진 반다이크가 살라의 다리를 원한다는 것은 왼발과 드리블에 대한 그의 욕망을 알 수 있게 합니다. Richarlison, and Richarlison. 히샬리송은 현재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에버튼 시절의 자신감이 경기장에서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꼽은 그의 대답은 높은 자존감보다는 자신감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현재의 마인드 세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Legs, I'm definitely gonna have to go Jack. Calves are. 메디슨은 그의 세레모니처럼 관역을 꿰뚫는 다트 같은 섬세한 슈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잭 그릴리쉬의 구질과 드리블은 메디슨이 흉내내기 힘든 타입이고 망설임 없이 잭을 선택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메디슨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에릭센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두 명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득점 욕구와 어시스트 본능입니다. 에릭센은 어시스트에 상당한 쾌감을 느끼는 선수로 알려져 있고 메디슨의 통산 득점은 어시스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잭의 하체를 원한다는 것은 골문을 직접 조준하길 좋아하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담겨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잭은 뇌상마비에 걸린 소년과의 약속을 월드컵에서 지킨 훈훈한 기억이 있습니다. Do this. You want to do this? Yeah. Alright, I'll do that for you, alright? I promise. But remember, I've Next got to time you score score, though. next time you I score, yeah? Alright then, I'll do that for you. So what is it, just like this, yeah? Yeah. Alright, deal. Come here. 메디슨 또한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린 소피와의 일화를 통해 축구를 모르는 영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he header will pick Diogo Jota. You can head the ball. 선수들의 성향이 극명히 대립된 부분은 머리입니다. 반다이크는 조타의 머리를 꼽으며 헤딩력을 언급했습니다. Legs, choose strength. Body, I choose myself. De Bruyne, because he's really smart. 살라가 케빈의 머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영리함 때문이었습니다. Kyle Walker, speed demon. Reece James, like a real brick. Virgil van Dijk, he's a beautiful looking man. I can't lie to you, beautiful looking man. Hair's always slick. 하지만 단순히 잘생긴 얼굴 때문에 선택한 선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Would want my tattoos. Bentancur, best beard I've ever seen. 메디슨은 자신이 본 최고의 수염 때문이라며 벤탄크루의 머리를 선택했습니다. 메디슨의 입에서 벤탄크루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메디슨과 벤탄크루가 동시에 출격하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벤탄크루는 토트넘 소속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세계적인 선수 혹은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한 선수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들은 주로 우루과이 대표팀에서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시청하는 분들은 발베르데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레알이란 팀은 소속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월드 클래스의 보증이 되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연령대로 각각 레알과 유벤투스의 유니폼을 입었던 발베르데와 벤탄크루는 우루과이 언론에서 라이벌로 묘사되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발베르데의 레알 마드리드 안착과 벤탄크루의 토트넘행은 두 선수의 무게감에 극심한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우루과이의 평가전들에서 이상 기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루과이 중원에서 발베르데보다 오히려 벤탄크루의 활약이 객관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발베르데는 특이할 정도로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돋보이지 않았고 벤탄크루는 미들진의 에이스로 불릴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둘이 함께 출전한 경기에서도 상대팀은 처음부터 발베르데의 슈팅을 가장 경계했지만 중원 싸움의 지배자는 결국 벤탄크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벤탄크루가 부상 아웃되고 우루과이는 아예 다른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중원은 초토화되었습니다. 10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뺏긴 횟수가 많았다는 것은 최근 5년 동안의 토트넘 중 가장 나쁜 경기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카운터 어택에 특화된 팀 컬러였지만 적어도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가둬놓고 때리던 토트넘의 몰락은 의문이었고 중원에서 유일하게 역할했던 선수는 역시 벤탄크루였습니다. 벤탄크루의 부상 아웃 이후 토트넘 축구는 중원이 아예 생략됐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케인은 경기 대부분의 시간을 중원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슨은 토트넘에 존재하지 않던 공격적인 미드필더이고 벤탄크루의 합류는 토트넘 미들진의 뎁스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르, 비수마가 분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벤치는 얇고 사르의 경우 EPL에서 한 시즌을 버틸 체력이 존재하는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상승세의 토트넘이 시즌 중 급격히 무너진다면 100%에 가까운 확률로 체력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토트넘 축구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엄청난 강도로 경기장 전체에서 압박을 펼치고 양풀백은 경기장 끝과 끝을 질주합니다. 20대 중반의 어린 선수들 대부분이 이 같은 형태의 축구를 1년 내내 반복했던 경험이 전무합니다. 즉, 토트넘 축구는 화려하고 승리를 쌓아 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폭탄을 안고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대부분의 선수들이 퍼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벤탄크루의 합류는 말 그대로 천군만마이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 정도 밸류의 자원을 영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의 주축 선수들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토트넘 팬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그가 부상 전 기량을 선보일 수 있을까란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메디슨이 가지고 싶은 머리의 소유자 벤탄크루의 출격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남은 시즌 토트넘의 주요한 열쇠입니다. Heung-min Son, perfect, two-footed, quick. Physically is probably Partey. I would say Virgil. 케빈 데브라이너가 손흥민의 하체를 원한 이유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완벽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양발을 사용하고 빠르다는 소개도 함께였습니다. 케빈은 EPL의 대표적인 양발 슈터입니다. 그의 스피드 또한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축구계의 찬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익숙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EPL의 상징적인 양발을 가진 케빈이 손흥민의 하체를 선택한 것은 리그의 주요 선수들에게 손흥민이 어떤 결과와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지 새삼 다시 확인한 장면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 대부분은 축구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스포츠란 분야의 넌센스 중 하나입니다. 케빈이 원한 손흥민의 양발과 스피드는 아이코닉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그 하체의 내구성입니다. 무릎을 포함한 축구 선수들의 고질적인 부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손흥민의 하체는 이제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가 부상 아웃된 순간들은 팔이 부러지거나 안면 골절을 입었을 때입니다. 이번 주 인터뷰에서 클롭의 칭찬을 받은 황희찬은 건강할 때 EPL의 위협적인 윙어입니다. 하지만 그의 허벅지는 지켜보는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계보를 이은 박지성과 기성용 2명 모두 현재 손흥민보다 1살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고 이유는 고질적인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하체는 놀랍도록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로 여전히 EPL과 북미 월드컵을 정도준하고 있습니다. 선수도 사람입니다. 케빈이 자신의 하체를 가지고 싶다는 말은 축구에 종사하는 누구라도 피식 웃게 할 이야기입니다. 좋은 기운이 셰필드전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